안녕하세요. 제일 조선인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 봤는데요. 만화책이더라고요, 만화책. 음. 어 제일 조선인이라는 말은 참 낯선 말인데, 예. 그 조선인이 이제 일본어로 이제 조센진이라고 하잖아요, 조센진. 깐꼬꾸진이라고 안 하고 조센진. 그러니까 이 일제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고, 연해주로 가고, 또 일본으로도 가고, 세계 각지로 이제 갔잖아요. 마치 그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처럼 나라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뭐 강제징용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일본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간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일제 식민지 시대만 하더라도 해방 전, 조국 그 해방 전에만 해도 일본에 200만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뭐 그런데 이제 또 해방이 되고 나서 또 남북한으로 분단이 됐으니까 이들에게는 조국이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많은 조선 학교들이 이제 수백 개나 이제 세워지고 그랬는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이 제일 조선인들이. 음. 왜냐면은 이제 식민지 시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보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뭐 이미 일제 식민지 시대 때는 뭐 내선일체라고 해서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라고 해서 어 자국민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땐 언제고, 전쟁에서 이제 전범국으로 낙인 찍혀 가지고 이제 패하고는 외국인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조선인들은 일본 국민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뭐 한국인도 아니고, 그저 그냥 조선 사람으로 남게 된 거죠. 조선 사람. 그래서 이들은 일본에서도 뭐 이렇게 혜택 같은 걸 받기가 어려웠죠. 뭐 연금,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으로 취급을 하니까 당연히 일본 내에서 공무원이 될 수도 없었고, 또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외국인은 안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자영업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뭐 한국 음식점이라든가, 파친코라든가 뭐 그런, 아니면은 뭐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스포츠 선수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북한 조청년이 많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일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도 자본주의 국가인데 왜 제일 조선인들이 조청년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조선학교라고 하죠. 조선학교. 그러니까 조선학교들이 그 민족 학교라고 보니까 조선학교를 가야지 이제 한국말도 배우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니 한국 문화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학교를 보내게 된 거죠. 우리 민족이 또 이렇게 민족성은 또 강하지 않습니까? 해외 어디를 나가도. 그런데 북한이 좀 처음에 좀 이렇게 도와줬나 봐요. 조선 학교를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에서 막 지원을 해준다면은, 사회주의를 교육시키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한 정부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조선학교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런
북한을 조국을 하는 학교라고 보니까 더 지원을 안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이게 뭐 조총련 그냥 제1교포를 마치 빨갱이로 이렇게 보는 인식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들은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한테 남북한한테도, 아니, 남북한한테 버림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도와준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어떻게든 좀 추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수십만 명이나 되니까. 그러다 북한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그 북송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와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라. 지상 낙원이다.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이 너무나 혹독하고 힘드니까 차별받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또 조총련계 그 조선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김일성을 또 이게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은 살기 좋은 곳이며 북한은 뭐 사회주의 국가라서 뭐 이렇게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홍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 말에 혹해서, 그리고 또 일본 정부에서도 북한과 이렇게 양측이 다 바라는 거였죠. 예. 북한은 당시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또 노동력이 많이 좀 없어져 가지고 노동력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제일조선이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하는데 북송이 인도적인 차원입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약 93,000명 가량이 약 10만 명 가까이 되나 10만 가까이나 되는 많은 그 제일조선인들이 북송을 하게 된, 북한으로 간 거죠. 당시 그러니까 뭐 제일조선인의 뭐 6분의 1?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북한으로 간 거니까, 그 일본에 또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 간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인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북한에 가서 현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들 이제 뭐 자기들은 이제 운동화 신고 갔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해요. 꿈을 갖기 위해서 북한에서 꿈을 찾으러 간 거죠. 근데 북한에 도착하니까 뭐 고무신 신고 있고 뭐 여학생 뭐 환영 인파들 보니까 양말도 안 신어 있고 깨제제하고, 그리고 이들은 또 이렇게 선택권이 없어가지고 지방 각지로 이렇게 흩어진 거죠. 거기에는 또 많은 일본인 사람들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따라서 일본인 아내들도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북한은 더더욱이나 일본 그 친일파를 청산하고 뭐 이렇게 반일이 강한 곳인데 얼마나 거기 가서 또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자본주의에 묻은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제일조선인이라는 책을 뭐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외 동포가 한 720만 명,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도 갔고,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의 논리는 그거죠.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니까 조선족의 역사도 우리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은 일본이 이렇게 거부를 좀 했죠. 중국은 좀 받아들이기도 했지만은, 근데
그리고 또 연해주로 간 그 동포들은 1937년에 스탈린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죠. 연해주 내에 그 조선학교에 한국어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대거 수십만 명이 또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가서 오늘날 고려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뭐 1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즈베키스탄은 더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참 슬픈 역사예요. 예. 근데 중국 조선족들은 구한말, 그리고 일제치하 때 우리나라 그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지, 원래 그 중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극소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조선족들의 모국은 당연히 한국 또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은 솔직히 저는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북한은 나라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나라로 인정을 안 했죠. 예, 한중 수교를 했지만 북한과 일본은 아직도 수교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좀 많은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조선학교 조총련이 있고 또 민단이 있잖아요. 민단은 이제 제일 대한민국 민단이라고 하고, 조총련은 그 조선 총 연합회의 약자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조선학교, 아니 그 조총련이 많고 민단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조총련이든 조선학교든 좋다 이겁니다. 우리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배운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남북한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왜 조총련 그 조선학교에 마음에 안 드는 건 왜 교실에 김일성, 김정은 사진을 초상화를 두고 있는 거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거죠. 북한 쪽도 남한 쪽도 아니고, 그렇다면 한반도기를 올린다거나 그래야죠. 그리고 조선학교들 교복을 보면은 마치 그 북한 교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한복 입는 게, 물론 좋아요. 민족에 좋다 이겁니다. 한복을 입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느낌이 북한 교복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남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다면 이 조선학교들의 김일성, 김정은 그 초상화부터 없애야겠죠. 그리고 수학여행을 왜 북한으로 갑니까? 한국이 더 좋은데. 북한으로 수학여행 가면은 당연히 북한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조선인들 보면 대부분이 남한 쪽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부산이나 뭐 그쪽이 더 일본이랑 가까우니까 또 그쪽으로 많이 가고, 또 제주, 제주 4.3 사건 때 이제 그 빨갱이로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서 제주도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밀항선 타가지고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뭐 제주 출신들이 또 많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이제 남한 사람들이었죠. 남한 쪽 사람들, 일본 그 제일 조선인들을 보면은.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그 조선학교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한의 그런 좀 사회적인 이념 교육을 한다 이겁니다. 민단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많지는 않아요. 민단 학교 몇 개밖에 되진 않지만은
이 학교들은 다 일본 정부로부터 이렇게 뭐 지원금도 받고 있고 그러죠. 사상 교육 같은 걸 안 하니까. 일본의 교육 방침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선 학교도 일본의 교육 방침을 따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민족적인 중립적인, 예? 아니 뭐 북한 편 남한 편 어느 한쪽에 기울이지 않고 양쪽 모두를 받아들이고, 수학여행을 북한 평양에만 갈 겁니까? 남한에도 가보고, 남한에도 가야죠. 그리고 왜 그 김일성 위대한 수령 이렇게 찬양 이런 것도 버리고, 그냥 민족적인, 그냥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조선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민단 학교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원래부터 이들은 남북한이 분단되기 이전부터 이렇게 조선 사람이 맞죠. 조선 사람이었으니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조선 사람이 맞아요. 근데 이제 조총련으로 너무 이렇게 한쪽에만 기울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랑 국민들도 곱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바라는 것도 욕심이겠죠. 예, 뭐 주저리 뭐 이렇게 뭐 그냥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해 보았습니다. 예. 한번 읽어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해외 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 우리나라도 차별을 많이 하잖아요. 뭐 중국 조선족이라든가 고려인들 이렇게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민족적으로 잘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거를 이들을 따뜻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차별 없는 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 경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숙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축복받은 일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